안녕하세요. 쌍문체험도서관 사서 이진희. 김현진입니다. 저희는 오늘 책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희의 오늘 주제는 몸건강입니다. 쌍문체험도서관 사서들의 서재 이야기 해서 사재기 토크라고 이름 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자, 지금부터 사재기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린이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과 아동책 한 권씩 선정하였고요. 김현진 선생님은 종합자료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책과 성인 책을 각각 한 권씩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선정한 그림책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은가공주. 제목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임팩트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딱딱한 몸 건강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보다는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가미된 책들을 좀 더 좋아하고 또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은가나라의 은가공주라는 인물은 심한 변비를 겪고 있는 공주예요.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한 마음으로 이제 은가공주를 응원하게 되는데요. 점점점 응원에도 불구하고 지쳐가지만 결국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은가공주는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장면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배변 활동을 성공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정말 축제처럼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귀엽고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치카치카 하러 가자라고 동생을 데리고 가는 은가공주를 통해서 이렇게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양치 습관 같이 이런 생활 습관 기르는데 참 좋은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실 양치하러 가자, 세수하고 와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키게 되면은 더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통해서 생활 습관도 길러주고 아이들 혹시 뭐 배변 활동에 어려움 같은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렇게 아동책인데요. 사실 지금 시기라면은 너무 공감할 수 있는 바로 바이러스에 관련된 책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요. 코로나 관련된 책도 정말 많이 출간이 되고 있고 50년 전에 코로나를 예견했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 역주행 중인 딩큰추 소설의 어둠의 눈이나 굉장히 오래된 고전 소설인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 같은 책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 거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걸릴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나 14세기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페스트까지 전 바이러스 관련된 전염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이 조금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중간중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챕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의 준비물이라든지 어떻게 실험을 하면 되는지 이런 방법들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조금 꺼려지는 때에는 아이들과 이 책 같이 보시면서 실험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흉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해안은 과거를 얼마나 철저히 분석하고 그것을 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건강 더 많이 챙기시고 철저히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꼭 필요한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는데요. 혹시 현진 선생님께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본인만의 건강 비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 얼마 전에 같이 요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운동을 정말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가를 등록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도 아주 수강생이 많더라고요. 다들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는데도 수강생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자, 다음으로는 김현진 선생님께서 청소년
청소년책과 성인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사서지만 사실 독자로서 책을 선택할 때는 제목의 임팩트를 굉장히 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딱 제목부터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 라고 확 와닿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오늘도 약을 먹었거든요. 혹시 진희 주임님은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세요? 아침부터 공복에 유산균 먹고 왔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유산균 추천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약 먹기가 싫어서 엄마가 가루로 빻아서 줘야만 겨우 먹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맨날 스스로 약을 검색해서 먹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약은 우리 현대인에게 정말 필수품이 되어버렸잖아요. 뭐 비타민, 뭐 변비약, 각종 영양제 너무 많은 약들을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거를 무분별하게 먹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집만 해도 어머니가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신 약들을 계속 비상약으로 먹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약간 냉장고에 넣었으면 다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근데 사실 대부분 가정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대학병원 약사님이 집필하신 책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논문에 관련된 마지막에 참고 논문에 관련된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만 10페이지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작가님이 단순히 집필을 하셨다기보다는 정말 과학적인 근거로 집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미가 없으면 또 안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언어로 유머러스하게 적혀 있어요. 작가님이 본인 소개에도 원래는 약사 유튜버를 하고 싶으셨는데 외모가 안 돼서 책을 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굉장히 유쾌하게 아주 쉬운 말로 저희가 정말 일상 속에서 다루는 약들을 풀이한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성인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청소년 관련 추천 도서인데요. 제목은 화장품이 궁금한 너에게입니다. 건강인데 화장품이 궁금한 너에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서로서 단순히 건강도서 책을 추천했다기보다는 10대는 지금 무슨 건강 고민을 가장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한 책이거든요. 아무래도 10대 하면 여드름, 그리고 피부, 정말 그게 가장 큰 건강 고민이잖아요. 저희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고 자는 것 자체가 아부부부지만 이제 그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이 궁금한 너에게라는 책을 추천했는데요. 혹시 진희 주임님은 어렸을 때 화장하셨나요? 저는 선크림도 바르지 않는 바른 학생이었는데 근데 저희 때는 하얘지는 선크림을 파운데이션으로 발랐었어요. 뭔지 알아요. 그거 아시죠? 혹시 네. 토마토 토마토. 선크림이라고 그거랑 무조건 빨개지는 입술을 바르고 이랬었는데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전 세대에서도 머리가 노래진다는 말에 맥주나 막 과산화수소로 머리도 감고 이상한 파마도 시도해보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 시기에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데 단순히 화장하지 마, 화장하면 안 돼 라고 그런 걸 다 압수하고 뺐고 이거는 좋은 교육법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 집필하신 책인데요. 여기서 작가님의 말씀이 저는 정말 와닿더라고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년기는 자꾸만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고 나의 자아성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울을 계속 보고 또 내 자아를 가꾸고 싶은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 친구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 책을 꼭 추천드리는데요. 진희 주임님께 제가 이 책을 스포하는 의미로 Q&A 질문을 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남성은 남성 전용 화장품을 발라야만 좀 더 피부가 좋은 걸까요? 본인 피부에게 맞는 걸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남성 전용 스킨, 남성 전용 뭐 선크림 이런 거 다 따로 나오잖아요. 정답은 땡입니다.
왜냐면 사실 화장품은 성별로 고르는 게 아니고 내 피부 타입으로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학생, 사춘기 남학생한테 잘 맞는 화장품이 따로 있는데 남성 전용 화장품이라는 거를 아이들은 무턱대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아이들은 아직 수염도 덜 나 있고 조금 성인 남성과도 피부 타입이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남학생들이야말로 여성의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국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보다 더 성분이 좋고 순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파는 거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괜히 성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작가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순하다와 효과가 좋다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 화장품이 효과가 좋다는 말은 약국 화장품이 순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고, 또 약국 화장품이 순하다라고 광고를 한다면 그건 사실 효과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국 화장품이라고 해서 일반 화장품보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약국만의 뭔가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자기 피부에 맞는 성분을 공부해서 최대한 여드름이 안 나고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직접 그거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은 피부 비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고 성인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오늘 가서 피부 타입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추천드린 책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또한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누릴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 사재기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요.